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격식 없이 진행된 이번 간담회 분위기를 이재민 기자가 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생맥주를 짜내 기업인들에게 다가갑니다. 자료나 수첩 같은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 편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작은 기업에서 생산한 수제 맥주 향이 상춘제 앞을 채우고 요리연구가 임지호 씨가 만든 아기자기한 음식이 차려집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 청와대 요청으로 넥타이를 풀고 온 기업 대표들은 재킷까지 벗었습니다. 일자리 모범 기업으로 특별 초청받은 오뚜기 하명준 회장이 주변 제안에 문 대통령 옆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문 대통령은 손경식 CJ 회장에게 재계 맏형이라며 격려하고 구본준 LG 부회장이 피자를 선물하는 CEO로 유명하다며 참모진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피자 한 판씩 다 쏘겠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여파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에겐 양궁 종목 지원을 격려하고 박정원 두산 회장에겐 프로야구팀 성적을 묻는 등 기업마다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발언 순서나 대화 주제 등 아무런 형식 없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 시간을 1시간 30분 가까이 넘겨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각 기업 대표들은 경쟁적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 상시 업무 종사자 8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즉석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고, 박정원 두산 회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할 뜻을 밝혔습니다. 신고리 오륙 고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해외에서의 사업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주력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다 경청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물으셨고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 3차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삼성과 SK, 롯데 등 재계순위 홀수기업 대표 7명이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영세업자에게는 혜택을 더 주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금이 늘어나는 고소득자의 기준을 두고 당과 청와대의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 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세계 변화를 당해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대 진지한 검토를 한 뒤에 또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소득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증세와 함께 일자리 창출기업 세제 혜택 신설과 영세 자영업자 세금 면제 등의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다만 증세 대상을 놓고는 여당과 청와대의 생각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실제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증세 대상이 늘어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달 2일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전직 관료들에게 1심 법원이 전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위증죄는 인정되지만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된 겁니다. 네, 재판의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의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면서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상률 전 수석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지시를 직접 하신 사실은 없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등은 관련자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북한은 당초 정전협정 기념일인 어제 우려했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해 쪽에서 또 다른 미사일 활동이 포착되는 등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활동이 활발히 포착된 건 평안북도 구성 인근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과 콘크리트 패드를 깐 고정식 거치대 등이 식별됐습니다. 구성은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방현 인근이자 함경남도 심포와 평안남도 북창에서 3차례 시험 발사한 화성 12형의 마지막 4번째 발사 장소입니다. 미사일의 완성도를 필수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발사 장소로 이동했고요. 구성은 미사일의 신뢰도를 최종 시험하는 장소로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일인 어제 예상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없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기습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5일 심포 조선소에서 올해 3번째 미사일 사출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북미 대결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인터넷 은행 국내 2호인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켜 기존의 시중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서비스를 개시한 지 12시간 만에 18만 7천 개의 계좌가 개설됐고 예적금은 426억 원, 대출 역시 145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존 은행을 재해석해서 고객들에게 모바일 뱅킹으로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꿈입니다. 최초 계좌를 개설하는데 7분, 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도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 2.86%로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은 업계 최고 수준. 정기예금과 적금금리도 연 2%로 1% 중후반대인 시중은행보다 높습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는 계좌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는 등 모바일 메신저와의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산분리 규제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체제는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인터넷 은행이 커갈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 하지만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이 수수료를 낮추고 모바일 뱅킹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는 더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위원회는 공론 조사만 하고 결론을 낼 시민 배심원단은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한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자신들은 원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론조사는 결론을 도출하는 시민 배심원제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배심원단도 구성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민 배심원제하고는 100% 다른 기법입니다. 저희가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고요.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 배심원단이 내는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논란이자 공론화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아니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공론화위는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350여 명을 줄여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국산 갈치.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동안 먹기 힘들었죠. 그런데 올해는 어획량이 크게 늘어서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상점 곳곳에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힌 국산 갈치가 진열돼 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제주산 은빛 갈치. 상인들도 손님들도 국산 갈치를 구경한 게 오랜만입니다. 먹고 싶은 거 비싸서 못 사 먹고, 근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많이들 나오니까 먹을만 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갈치는. 한때 국민 생선으로 불렸던 갈치는 어획량이 크게 줄어 한 마리 10,000원을 줘도 구경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저렴한 세네갈산과 인도네시아산 갈치가 국내 갈치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주산 갈치 어획량이 6,000톤을 육박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20년 만에 대풍에 가격도 40%나 싸졌습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전국 1,100여 개 마트에서는 제주산 갈치 특판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국산 갈치를 많이 소비해달라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저렴하게 갈치를 공급도 하고 또 우리 생산자한테는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한 그런 몸값을 대폭 낮춘 제주산 갈치 150톤은 다음 달 2일까지 판매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된 이웃 주민의 차를 골프채로 마구 내려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멀리 있어 못 가니 직접 차를 밀라는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입니다. 골프채를 든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앞유리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앞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차 안에는 깨진 파편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놨다며 이웃 주민의 차를 부순 겁니다. 차의 사방에 침이 다 뱉어져 있었어요. 1시간 정도 뒤에 경비 아저씨께서 차량이 지금 다 파손됐다. 황당하죠. 무섭기도 하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은 27살 홍모 씨. 홍 씨는 아픈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된 SUV 차량 주인 이모 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멀리 나와 있어 갈 수 없고 차를 밀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 X야! 뭐라고 이 X야! 만나면 진짜 X가 찍힐 줄 알아. 180세대가 있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차 공간은 54면에 불과해 3세대가 주차 공간 한 면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이 주차장은 이중 주차 라인이 있어 평소처럼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차했다 봉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홍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LA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김원기 씨가 향년 55세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고 김원기 한평군 레슬링 협회장은 어제 원주 치악산 산행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 금메달이자 그레코로만형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호우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충청 남부 10에서 50, 영동과 경북 북부로도 5에서 4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이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면 대부분 개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1도, 부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가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4시였습니다.